새벽 4시 긴급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나. 보호자와 함께 다급하게 병원을 찾은 환자는 피투성이 대형견. 문제는 입술에 걸린 낚시 바늘이었습니다. 혹시 심박수가 뭐 의식이나 이런 거 또렷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되세요. 네, 일단 밖에서 좀. 오케이. 많이 안 쏘는 것 같은데? 잘렸어. 출혈의 원인인 낚시 바늘을 빼내는 것이 급선무. 조심스러운 처치가 이어지고 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성공입니다. 문제의 낚시 바늘을 모두 빼내고서야 환자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애타는 시간을 보냈던 보호자도 이제 한시름 놓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니까 그래도 네, 웃음이 조금 나요. 한 식구,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하나.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또 하나의 가족. 동물은 인간의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였죠. 여기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국립대학의 동물병원. 여느 병원들처럼 아픈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이곳 대기실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이름이 뭐야? 줄이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안녕. 처음 만난 보호자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끈. 예쁜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바로 이 녀석들이죠. 예쁜지, 아이고 이뻐라 우리 줄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제 겨울 되면 앞뒤 문 닫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제가 목이 자동으로 화장실 가서 물통으로 싸요. 들어가고요. 그런 게 대변 놓는 거 시장만 딱 집어갖고 넣으면 되고 소변 싸고 냄새 나면 물 뿌리면 되고 갈아서 해요. 귀찮게는 안 해요. 자식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식구인데요. 그러니까 뭐 저기 자식 자랑하면 팔부출이라는데 요새 또 저기 짐승 자랑하는 그럼 내가 또 팔부출도 아닌가 모르겠네요. 조용하던 대기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원정 진료를 온 덩치 큰 환자 때문이었군요. 이 환자 어찌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쿠, 병원 한복판에서 시원하게 볼일도 보고 병원이 정말 싫은가 봅니다. 검사 한 번 시작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체혈. 워낙 까다로운 환자다 보니 피 뽑는 데에도 수의사가 2명은 붙어줘야 하죠. 딱 해주세요. 아무래도 사람은 이제 가만히 이제 있어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제 강아지들은 이렇게
저희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큰 아이들은 좀 잡기가 어려워서. 릴리는 소변에 분비물이 섞여 나와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자궁부터 살피는데요. 오픈 타입의 파이오메트라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자궁 축농증이요. 자궁 내 염증이 의심되는 상황. 자궁 축농증이 심각할 경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 가자. 싫어. 결과를 기다리는 보호자는 속이 까맣게 탑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일단 아프다는 소리를 듣는 게. 하나, 둘, 셋. 올라가. 옳지. 옳지. 또 다른 원인을 찾아 이번엔 엑스레이 촬영에 들어갑니다. 아니다, 레터럴 찍어야 아, 레터럴도 한 방에 찍어야겠다. 말이 안 통하는 막무가내 환자.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더 내려갈까요? 좀 더. 보통 강아지보다 좀 커서 네. 나눠서 찍는 거. 많이 커서. 우여곡절 끝에 릴리의 모든 검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로 수술은 마지막에 선택할 사항이긴 해요. 수술이라는 건 특히 난소 자궁 꺼내는 거는 언제든지 더 심할 경우에 해도 되고 하니까 약을 한번 먹어보죠. No recheck. 그렇게 하죠. 네, 맞습니다. 그게 나을 너무 좋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자궁 축농증이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 검사 결과 보니까 축농증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발전한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좋은 소식 네.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멀리서 또 오셨는데 네, 보람이 있어요. 네, 빼셔도 돼요. 가만히 있어. 영문도 모른 채 검사 받느라 고생했던 릴리도 드디어 해방. 잘 가요.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릴리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참 길었던 하루였습니다. 동물 환자들은 병원까지 직접 올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수의사들이 직접 찾아가야 하죠. 오늘 왕진 가는 곳은 전북 김제의 한 농가. 여기는 전주라서 수의사들 본연의 업무, 본연의 업무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대동물, 특히 소도 봐야 되죠, 말도 봐야 되죠, 야생동물도 봐야 되죠, 뭐 개, 고양이는 기본으로 봐야 되죠, 또 뭐 특수동물도 간혹 와요. 뭐 앵무새도 오고, 뭐 이구아나도 오고. 그 많고 많은 종류의 동물 중에서 오늘의 환자는 소입니다. (22개월) 된 소 환자. 뿔은 많이 나는구나. 안 나요. 한눈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리 와봐. 이게 많이 나면 계속 젖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소는 지금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 여기 결막인데 결막이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매끈해야 돼요. 근데 지금 뿔 튀어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소에서 뒤쪽에 있는 지방이 탈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나 소 같은 대동물 진료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시켜준 뒤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갑니다. 리도케인 줘봐봐라.
안구 뒤에 지방이 튀어나오면 눈을 깜빡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지방은 깨끗이 제거됐습니다. 셀라인. 근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수의사들에게 모든 동물은 똑같이 중요한 환자입니다. 소라고 생각 안 하고 생명이 있는 환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도축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떨 때 좀 불편이 있다. 예를 들면 그 아까 그 튀어나온 것 때문에 지금 눈곱도 계속 생기고 눈물이 계속 나니까는 나중에 30개월 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애는 지금 너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니까는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동물병원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마리겠지? 으아, 많이 왔다. 5마리. 이 자식들아. 어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아기 너구리 5마리. 엄마는 어딜 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아니 엄마가 얼마 전까지 있다가 과수원에다가 약을 풀었대요. 근데 너구리 엄마 그 약 먹어. 그리고 새끼들만 10마리 지금 남았대. 다행히 새끼들은 건강합니다. 아따 꼬질꼬질하다. 꼬질꼬질. 이빨도 다 나서. 농번기인 이맘때면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 농약이나 농기계 사고로 어미를 잃은 새끼 너구리들이 구조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전북대 동물의료센터에선 야생동물의 구조 작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종, 70마리의 야생동물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톱질은 왜 하시는 걸까요? 톱질을 하고 이렇게. 재밌어요. 알고 보니 아기 너구리들의 새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수의사들이 직접 한답니다. 원래 선생님 전공이 뭐 어떤 거예요? 저요? 원래 내과요. 내과 전공이요? 네, 내과 석사 따고 이거 하고 있어요. 수의사 되면 흰 가운 입고 병원에 앉아서 환자 진료 보는 줄 알았는데 맨 삽 들고 다니면 삽질이나 하고 똥야 치고 다닌다고. 들 들고 다니고 못 들고 다니고. 드디어 집이 완성되고 새 입주민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아기 너구리들의 엄마는 수의사들입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엄마랑 떨어지고 나면 이제 엄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관리를 해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대신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유해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든지 해충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설사를 하는지 뭐 밥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체중은 꾸준히 불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건강 상태도 같이. 너구리들은 이제 이곳에서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한 생존의 방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 낯선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렇게 뛰세요? 늦었어요. 30분까지 청소하고 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지금. 찍혀 그냥 찍혀. 아니요 지금 어떻게 지켜. 전력 질주 달리기로 도착하자마자 이번엔 비닐 장갑부터 챙기는 이분. 수의대 본과 4학년 실습생이라는군요. 안 아픈 애들이랑 좀 달라요. 아침마다 입원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실습의 한 과정이랍니다. 그릇에 침이 잘 묻어요. 그래서 미끈미끈해지니까 이것 역시 수의사가 되면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본인 방이랑 네. 이렇게 강원도 1번실이랑 어느 걸 더 자주 청소하시는 걸까요? 사실 걸레질은 저 방도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해서 병원 청소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평균 입원 환자 10여 마리. 다양한 질병의 환자들에게 위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배변판을 갈아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시간 맞춰 약 먹이기. 그리고 목욕시키고 잘 말려주는 것까지 모두 치료의 일환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얘가 똥 싸. 이거 똥싸 보내고 너무 싸네요. 다 묻었어요. 네. 실습생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는 또 있습니다. 선생님, 걔한테 끌려다니시는 것 같아요. 얘 뛰는 거 좋아해서 저도 운동해야 덕분에. 아이쿠. 누가 힘센 거야?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입원 환자 산책시켜주기. 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 계속 안에 갇혀있다가 케이지 안에 있다가 나와서 막 뛰어가고 산책하려고 들어갔을 때 막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 좋죠. 근데 짧게밖에 못 시켜주니까 좀 미안하고. 그런데 여기 산책을 거부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잠시 후 수술 예정이라는군요. 대충 눈치가 워낙 애들이 빨라서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더라고, 애들이. 언니 좀 도와주세요. 아니 지금 병원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꺼내니까 입질해가지고 그냥 막 못 꺼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입질하더라고요. 가자. 언니 못 꺼낼까 못 꺼내 힘으로 망부석 됐어. 내가 안 할게. 산책시키러 나왔다가 엄마 고생이 많다. 교실에서 따라요. 열두 살의 노견 영감이는 그동안 4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방광, 요도, 신장에 생긴 결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나이 많은 개들에게 자주 생기는 질병이죠. 바이탈 사인은 모두 정상.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도는 외과 김민수 교수가 맡았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동물의 경우 수술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여기 이게 당겨 위로. 자, 우리 거저 한번 갑시다. 먼저 신장의 결석을 제거하고 이번엔 영감이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방광의 돌을 꺼냅니다. 와, 상당히 크네요. 수술 끝났습니다. 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보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그런 이렇게 제 몸에 칼 대고 또 살려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보통이 아니죠. 조금 많이 긴장됩니다. 잘 끝나서 아주 좋아요.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영감이는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모든 동물들이 영감이처럼 치료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허리 디스크가 의심돼서 MRI 촬영 중인 태풍이.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만큼 간단한 게 아니라 척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쉽지가 않으니까. 좋겠다. 우선 어쨌든 보호자분한테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짠해요, 애가. 태풍이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이제 갈비 이렇게 안 돼. 척추가 있는 건데 뇌경색인데 이거는 그 척수경색이라고 하는데 경색은 어떤 부분에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 실질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디스크라 하면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예상했던 감염이 아니에요. 네, 글자가 디스크 때문이잖아. 아니 이렇게 애정을 쏟은 애완견은 결혼 전부터 키웠으니까 태풍이 데리고 가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이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가 봐. 태풍이랑 같이 갈 거야. 태풍이랑 같이 가기 집에. 지금 이상해서 뛰어놀다가 아니야 태풍 같이 갈 거야 집에. 됐어. 됐어. 자, 태풍이가 아파서 못 걸어 이제. 좀 힘들어 수원아. 왜 울어? 엄마도 울어? 좀만 기다려. 이걸 자고. 걷지 못하는 태풍이가 낯설기만 한 아이. 아기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이제 거동도 좀 힘들어하니까 이제 대소변처럼 가리죠. 그때까지는 잘 컸으면 좋겠어. 야생동물들도 입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구조된 동물 중에서도 부상이 심한 환자들이 집중 치료를 받는 곳이죠. 회진을 돌듯 입원 환자를 꼼꼼히 살피는 시간. 그런데 진아, 봐봐.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지 않았겠냐? 꼬리끼 싸게를 해주고 있는 애들하고 안 해주고 있는 애들 차이가 뭐야? 네가 보기 어떤 것 같아? 얘 집에 가겠냐? 밥만 잘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빠빠하고 안 해줘도 돼? 김은주 선생,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얘는 뭐야? 얘가 얘인가? 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얘네는 올해 집에 못 가게 될 수도 있어. 1년 내내 여기 있어야 될 수도 있어. 김은주 선생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이진 선생은 동물재활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일한 지 이제 2달, 새내기 초보 치료사죠. 괜찮아요? 설공이요? 아니, 선생님이요? 네. 제가 장모인데 새들 들어오면은 꼬리깃이라고 날개깃을 싸워줘야 되거든요. 안 상하게. 이렇게 한 마리를 안 해가지고. 2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잘못한 거죠. 작은 실수에도 수의사들이 예민해지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구조되어 온 야생동물은 1,100여 마리. 하지만 그 중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경우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게 계류장을 떠도는
이 너구리 역시 덫에 걸려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자연에서 자연적 사고라기보다는 사람이 만든 거에서 사고가 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덫도 그러고 자동차에 치인 것들도 그러고 일반적인 애들은 없죠. 그러니까 원래 자연 생태계에서 그냥 유지될 애들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희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사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막 일으킨 거죠. 벌써 2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는 독수리는 영원히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쪽 날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총상이었습니다. 날고 싶은가 봐요. 맨날 날고 싶겠죠. 얘네들은 나는 게 원래 일인데. 그러니까 딱 보면은 여기 안에 있을 때도 여기 안에 있을 때도 항상 밖에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불안하면 이제 날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사실 나가야 돼요. 위험을 과시하며 드넓은 하늘을 비상하던 독수리는 이제 다시는 날 수 없습니다. 용맹한 생명력을 앗아간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었습니다. 오늘 결석 제거 수술을 받은 영감이 보호자들이 면회로 왔군요. 잘했어? 영감이가 가족이 되기까진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한창 막 그때 막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얘가 지금 오래됐어요. 동네를 떠돌던 유기견 2마리를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다는 가족. 한 마리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 영감이만 남았습니다. 영감이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는 날까지요. 우리하고는 같이 못 가니까 영감이가 가는 날까지.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나고 녀석도 아쉬운가 봅니다. 나 올게. 시계 먹고 와.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많이 서운하신가 봐요. 아니요. 대학 동물병원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꼭 당직 근무가 아니더라도 많은 의사들이 남아서 담당 환자들을 돌보고 있죠. 마음에 걸리는 환자가 있어 다시 들렀다는 배재현 선생. 아가라는 이름을 가진 4개월 된 강아지입니다. 응급 수술을 받고 집중 치료실에서 입원 중이죠. 그때부터 정말 중환자였어요. 정말 중환자. 이제 막 시저도 많이 너무 안 좋았는데 계속 수액 처치하고 약 주고 계속 밤새가면서 선생님끼리 돌아가면서 밤새가면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도 와서 그렇죠. 얘 때문에 좀 학교 많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엎으실 때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가요? 지금은 이제 수액도 안 맞고 이제 약하고 이제 밥만 이제 약도 이제 먹는 약으로 주거든요. 털색도 많이 좋아지잖아요. 뇌 수두증을 앓고 있는 강아지. 회복 중이지만 아직 스스로 걷진 못합니다. 뽀뽀도 돼요. 뽀뽀? 새끼들은 이렇게 뽀뽀도 해요. 큰 애들은 안 하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긴 어린 생명은 지금 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디서? 산업도로에서. 차에 치인 상태로 구조된 고라니. 어리네요.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다 차에 치여서 오는 거여서 회생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얘네가 워낙 예민한 동물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다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얘네들이 진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치료를 해도 협조를 좀 되게 안 해주거든요. 먼저 불안해하는 고라니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취제부터 투여합니다. 제대로 부러졌네요. 이빨이 부러진 거예요 지금? 네. 꼭 부러졌네요. 예상대로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정밀 검사가 시작됩니다. 고라니는 괜찮은 걸까요? 있고 7개도 있어. 예, 8개. L6 끝. 아니요. 여기가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아예 어그러졌어요. 부러지고 회생 불능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락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야생동물에게 척추 손상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대로 둘 경우 고라니는 결국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수의사들은 원치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여기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약물이 투여된 후 천천히 고라니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누나 이럴 때 어때요? 호모할 때예요. 기분도 좀 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직업. 아무리 반복해도 결코 무뎌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정리할게요. 저희 진짜 마무리. 환자가 없는 점심시간, 보호자도 없이 자유롭게 병원을 누비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순순히 들어가는 곳은 영상의학실인데요.
말이 잘 듣네요. 제가 주인이니까요. 제가 원래 키우던 아이고요. 여기는 제가 주인이라기보다는 여기 영상의학과가 주인입니다. 이 아이도 뽀비고요. 네. 그냥 진짜 새끼 약간 1살 정도 돼 보이는 새끼 강아지였는데 아주 건강히 잘 크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저희 식구들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저희 과 사람들 잘 알아보고 외과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외과 사람들이 오면 막 짖어요 막. 치료가 끝난 후 보호자가 찾으러 오지 않자 병원에 살게 됐다는 아이들. 그렇게 버림받은 동물 11마리가 병원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생명이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뭐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 나와도 하셔야 돼요라고 말은 못 해요. 왜냐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집을 막 거덜내면서까지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좀 씁쓸해요. 왜냐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생명이니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모든 그 제약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의료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사실 동물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생명이지만 현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수의학인 것 같아요. 병원 동물 식구 중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녀석이 있습니다. 4년 전부터 병원에서 살고 있다는 최고참 육바리. 이미 병원 내 유명 인사입니다. 육바리가 유난히 사랑을 받는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죠. 육바리가 공혈견이라서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에서 건강 상태 체크하고 있거든요. 공혈견이요? 네네. 공혈견이라고 하면? 이제 아픈 강아지들한테 피를 나눠주는 거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4년간 피를 많이 줬었죠, 다른 강아지들한테. 육바리가 이렇게 좀 선생님 잘 따르는 것 같네요, 그래도? 네, 저랑 입학 동기예요. 동기요? 네. 얘가 유기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온 해 같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버려진 개를 학교를 데려와가지고요. 지금까지 50여 차례나 중요한 수혈을 했다는 육바리. 비록 주인에게 버림받았지만 육바리는 이곳에서 소중한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새벽, 또다시 긴급 호출입니다. 급성 신부전증으로 입원한 토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장 이상으로 혈중 칼륨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심장도 급성으로 이렇게 손상된 데다가 원래 심장 쪽도 이렇게 좋지가 않은 아이여서 칼륨 수치가 계속 높아지면 심장 근육에도 영향을 줘서 자칫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물을 투여하고 계속 토토 상태를 지켜봅니다. 생사의 고비, 진료실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흐릅니다. 그때 토토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졌어?
아까 새벽에 급하게 왔었던 그 위기는 우선은 일단은 넘긴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만큼 또 이렇게 잘 치료가 되면 그만큼 또 기쁨도 큰 것 같고요. 잘 되지 않을 때는 또 그만큼 속상함도 큰 것 같고요. 네. 그냥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교감하고 교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환자랑 또 때로는 그 보호자랑 그만큼 이렇게 감정이 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토토를 살리기 위한 사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어우, 딱 8시 왔네, 이거? 야, 다른 두 명 어디 휴일인데도 출근한 수의사들. 갑자기 수술이 잡혔답니다. 뭐 아픈 환자가 뭐 휴일이라고 안 오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다 약속 취소하고. 네. 맞아요. 약속까지 취소하고 달려온 배재현 선생.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 집중 치료실에 있는 아가 상태가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거의 이제 자기가 앞발로 지탱해서 이제 먹어요. 어제는 잡아줘야지 먹었는데. 어제까지도 전혀 걷지 못했던 아가가 이제 혼자 걷기 시작합니다. 동물을 치료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동물이 행복해지면 사람이 건강해진다고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동물들과 보이지 않는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